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사교육비 규모는 27조 1천억 원입니다. 학생 수는 전년보다 7만 명 줄어들었는데 사교육비는 1조 2천억 원 늘었습니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 비율은 78.5%로 늘었습니다. 학생 한 명이 한 달 사교육비로 쓰는 비용은 평균 43만 4천 원으로 집계됐는데 실제로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만 따지면 55만 3천 원까지 올라갑니다.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23년이 43.4만 원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하였으며 2021년에 전년 대비 증가율이 21%, 22년이 10.8% 증가한 것과 비교하였을 때 증가세가 둔화되었습니다.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교 6학년을 제외한 모든 학년에서 늘었습니다. 특히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의 증가율이 6.1%로 가장 높았습니다. 사교육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학년은 고등학교 2학년으로 월 평균 74만 5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가구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월 평균 소득이 800만 원 이상인 가구에서 지출하는 사교육비는 67만 1천 원,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18만 3천 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해 소득에 따른 격차가 3.7배 벌어졌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대해 사교육비 상승폭은 전년보다 줄어들었고 중학생의 사교육 참여율과 참여 시간도 소폭 하락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앞으로 늘봄 학교를 확대해 돌봄과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중고등학생들은 사교육 없이도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황대현입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도 북적이는 대치동 학원가. 어느 때보다 뜨거운 화두는 입시입니다. 의대 증원과 대입 개편까지 학원들은 새로운 변화를 파고들며 학생들을 다그칩니다. 사실 올해도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꼭 메디컬뿐만 아니라 그 밑에 대학들을 보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야. 고등학생들 여기 이제 큰일 났어요. 대수를 푸는데 찢을 수 없어. 수강료의 교재비, 과제 첨삭비까지 한 달에 2,300만 원대의 학원비를 받는 것도 이제 예산일입니다. 하지만 학원을 찾는 학생들은 줄지 않습니다.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주변에서 다 다니니까 결국 핵심은 불안입니다.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잘 보려면 학교에서 알려주는 개념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생각하고 또 지지 않으려고 또 친구들도 많이 다니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 바뀐 얘기를 듣고 더 그거에 맞춰서 듣는 친구들도 여러 봤고 불안하다라는 얘기도 하고 사교육비 지출은 특히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들이 크게 늘렸습니다. 서울 기준 한 달에 74만 원, 일반고 학생 기준으로는 84만 원에 이릅니다. 자료를 더 많이 제공해 주는 건 사교육이니까 그래도 사교육을 조금 더 추구하는 편이에요. 학원을 다님으로써 약간 더 안정감을 갖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전히 만만치 않은 입시에 줄 세우기 경쟁은 그대로다 보니 학원가를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학생들. 킬러라고는 안 하지만 그래도 수학 같은 걸로 보면 13, 14, 15번 이런 문제들을 맞춰야지만 그렇지만 약간 높은 등급대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더 대비하기 위해서 더 사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갖가지 노력에도 아직 견고한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려면 공정한 입시를 정착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불안 수요를 잠재울 섬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태인이의 방과 후 일주일 시간표입니다. 학교를 마치면 학원을 돌다 저녁 때나 집에 옵니다. 자전거를 타고 되게 많이 놀러 다니고 싶어요. 학원 너무 많이 다니니까 스트레스가 쌓여서 좀 힘들어요. 한 달 사교육비만 120만 원. 해마다 늘어나는 사교육비가 부담이지만 엄마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학교로도 워낙에 못 가기도 했었고 불안한 심리도 있었고요. 남들도 다 하니까 저희 아이도 지쳐질까 봐 걱정이 돼서. 2학년 기현이의 한 달 사교육비는 37만 원입니다. 빠듯한 살림에 학원 하나를 더 못 보내는 게 아쉬운 엄마는 붙어 앉아 공부를 시켜보지만 집에서 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입는 것, 먹는 것부터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가 어리니까 과자 같은 거 많이 사달라고 하잖아요. 다음에 갈 때 사자고 하면서 이제 회유를 해갖고 딱 반찬 살 거만 사갖고 오는 편이거든요.
다른 거는 안 쓰는 전기불이라도 좀 끄고 코드 뽑아놓고. 지난해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다소 주는가 싶던 사교육비는 2021년 급격한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2010년 이후 학생은 190만 명이 줄었는데 사교육비는 3조 가까이 늘었습니다. 비단 돈 있는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저소득층마저 사교육비를 늘렸는데 고소득층의 사교육비는 더 빠르게 올랐습니다.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많이 해주고 싶지만 다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을 하면서 어쨌든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싶은 그런 고민이 있어요. 학교 수업 메우랴, 선행학습하랴, 돌봄과 친구 사귀기까지 학원에 가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여기에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의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초등학생을 사교육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은 직장에서 편하게 잘 벌면서 편하게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스펙이니까. 공부 한번 시켜보겠다는 부모들은 텅 빈 주머니가 야속할 뿐입니다. 올해부터 신랑이 월급이 올랐어요. 근데 그 오른 월급이 그대로 학원비로 다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삶은 풍요로워지지는 않고 아이들 뒷바라지 하느라 하고 나면은 뭐 이제 끝인 거죠. 엄마들 같은 경우는 부업이라도 없나? 뭐 잠깐 알바라도 할 거 없나? EBS 뉴스 이혜정입니다. 수능 킬러 문항 논란에 의대 열풍까지 몰아쳤던 지난해 교육부는 사교육비가 2년 연속 최대치를 기록하자 9년 만에 종합대책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내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교육비는 또다시 가파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미혼 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의 학생 학원 교육비 지출은 월 평균 40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3년 연속 늘어난 건데 증가세가 둔화되곤 있지만 여전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3배에 이릅니다. 이번 조사는 교육부가 매년 발표하는 사교육비 통계와는 다릅니다. 영유아와 재수생 사교육비까지 포함하고 있어 규모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사교육비 증가 추세가 뚜렷하게 확인된 만큼 지난해 학부모들이 아직은 정책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나름 경각심을 가져야 될 대목이죠. 어쨌든 정부가 사교육비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는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효과가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거니까. 갖가지 대책에도 사교육 지출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넉넉지 않은 서민층의 호주머니를 더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EBS 뉴스 황대현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입시학원. 한 번 정식 컨설팅을 받으려면 1시간에 60만 원을 줘야 합니다. 해당 지역의 학원비 상한선보다 2배나 많지만 예약은 금세 꽉 찼습니다. 수능 다음날 그날 다 마감됐었어요. 원래는 전화 예약을 안 받아요. 그래서 대기하신 분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좀 드리고 있는 상황.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가며 입시 컨설팅을 받는 건 이들 학원을 통해 공개되지 않은 알짜 입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란 기대 때문입니다. 대학교 전 입학사정관, 전 고등학교 진로진학 교사와 같은 경력을 내건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건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전 2번 받았고 1회 50만 원, 2회 75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근데 많이 받는 곳은 한 100까지도 받는 것도 봐가지고 이게 그나마 나은 옵션이었어요. 공부를 잘하는 반 친구들은 한 반에서 한 5-6명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각 시도교육청은 학원비 상한선을 정해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교습 정지나 말소 처분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반한 학원을 찾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진로지역 상담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긴 합니다. 특별점검으로. 아시다시피 그 학원 수는 엄청나게 많고 저희가 그 인력 나가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좀 많이 걸러내지 못하는 어려움은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때문에 입시 컨설팅 한 번 받는데 6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은 수년째 변함이 없습니다. 실제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 가운데 진로 진학 컨설팅 사교육을 받은 학생은 연평균 100만 원 이상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부는 앞서 사교육 경감 대책 중 하나로 공교육에서도 입시 컨설팅 수요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로 진학 경력이 10년 이상인 현직 교사 370여 명으로 구성된 대입 상담 교사단이 제공하는 무료 입시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그중 하나입니다. 현직 선생님들이 다 각급 학교에서 있었던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그 프로그램에서 전부 다 활용을 하는 그런 셈인 거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따지자면은 수능에서 더미 데이터를 제외하더라도 거의 한 10만 건 정도의 수능 DB가 모여 있었거든요. 입시판을 장악하고 있는 고가의 컨설팅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선 위반 사례를 엄격히 규제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